꽤 오래 전 내가 유학 갔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때는 2006년에 내가 미국으로 처음에 석사 유학을 가게 되거든. 근데 그 시절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영어가 진짜 어려웠어. 그러니까 나도 영어를 접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윤선생 영어 교실 같은 것도 하고, 뭐 나름 중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는 항상 좋았고, 그다음 심지어 수능 영어도 한 문제인가? 한 문제 틀렸던가? 그랬어. 근데 이게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게 실제 듣기랑 말하기가 돼야 되잖아. 유학 가려면 토플을 쳐야 되거든. 당시에만 해도 이게 토플 치는 시험장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플 시험장이 전국에 몇 개 없었어. 서울에도 한 두 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뭐 공덕 이런 쪽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부산에 그때 있었는데 부산에도 시험장이 없었어. 그래서 대구까지 가서 시험을 치고 왔어. 대구 거기 어디지? 여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토플 문법을 만점을 받은 적이 있고 리딩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 근데 스피킹이랑 리스닝이 진짜 미친 듯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그 듣기 연습이 안 돼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연습할 때 그냥 외국 자료도 진짜 많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요즘에는 챗GPT랑 영어 회화 연습까지 가능해진 세상이 됐으니 지금은 그나마 스피킹 연습하기가 나는 리스닝이랑 그게 굉장히 좋아졌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물론 뭐 핑계겠지. 그 당시에도 연습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그 영어 실제 리스닝과 스피킹을 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토플 준비하면서 내가 영어 학원에 갔는데 그 외국인들이 실제 속도로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듣다 보면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정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게 돼. 그래서 순간 계속 졸게 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졸면서 집중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졸면서 듣고 있다 그걸? 그래서 졸면서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그게 그 개 짖는 소리로 들려. 개 짖는 소리로 월월월월월월월월월 이런 소리로 들리거든. 특히 그 외국 영어 자체가 이 억양의 높낮이가 되게 심하게 있으니까 개 짖는 소리로 그게 들리더라고. 특히 또 더 그런 게,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어는 소리 자체가 약간 이 위쪽에서 나오는 느낌이면은 외국 영어는 이게 소리가 밑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티읕이라도 발음이 우리가 뭐 티읕 이렇게 하면 이 끝에서 소리가 티 이렇게 나는데, 외국어는 테니스 이렇게 하면 안에서 테니스 이렇게 같은 티읕으로 표현하지만 소리 자체가 아예 다른 소리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아예 그런 감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혼자서 그 기차를 타고, 그때는 아마 KTX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새마로 아마 탔던 것 같아. 그래서 부산에서도, 나는 심지어 부산역이랑 먼 쪽에 살았단 말이야. 부산역에서 대구까지 가서 거기서 혼자서 그 약간 창고 같은 그런 건물에서 시험을 치고, 근데 쳐보면 알지 내 점수가 어떤지를. 그때 당시에 그게 CBT라 그래서 컴퓨터 베이스드라서 점수가 바로 나왔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거든. 진짜 재밌었던 게, 내가 리스닝을 실제 토플 시험을 치면서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시험 중에 졸았어. 근데 조는 게 사람이 진짜 이게 사람의 능력이 무궁무진한 게, 0.1초간 졸고 다시 깨고 0.2초간 졸고 다시 깨고 이런 게 되더라 진짜. 그래서 막 졸면서 듣다가 이래서 항상 듣기와 말하기 쪽에서 점수가 안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토플 점수가 굉장히 미니멈, 그때 뭐 몇 점이더라? 300점 만점에 263점인가 어쨌든 그 굉장히 미니멈 점수가 있었어, 대학원을 가려면은. 그래서 그 점수만 겨우겨우 넘겨서 뭐 문법이랑 리딩 쪽에서 넘겨서 갔지. 근데 딱 갔는데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지.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심지어 예전에 영어학원 다닐 때 영어학원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목적, 특히나 갑이 아닌 을로 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배우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뭐 영어 관광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뭐 이런 거는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음식을 시킬 땐 내가 돈을 주고 갑의 고객 입장이고 내가 갑의 입장인데,
그건 영어를 잘 안 해도 알아서 그쪽에서 나한테 맞춰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나한테 음식을 제공할 거란 거지.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도 나는 생각하는 게 영어를 한다는 거는 상사 앞에서든 뭐 어디 비즈니스 미팅을 가든 그 안에서 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게 영어를 내가 원하는 수준의 레벨까지 한다라는 거지. 뭐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해외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이런 거는 딱히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 레벨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어떤 일상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영어가 힘들긴 한데 수업을 듣는 거를 전체를 다 이제 영어로 듣는 거잖아. 와, 그래서 진짜 미치겠더라고. 근데 심지어 또 봐봐. 가면은 차를 내가 직접 구입을 했거든. 그 다음에 집을 이제 렌트를 했지. 안 되는 영어로 막 해가지고 렌트를 했지. 근데 용기는 가상했으나 이게 차를 사면서부터 문제가 막 터진 게 뭐냐면은 차 딜러는 얘가 나한테 팔기만 하면 되니까 팔았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국제운전면허증이었거든. 왜냐면 뉴욕주는 실제 그 뉴욕주의 운전면허증 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거기 있었고, 근데 이제 딜러는 차를 신나게 나한테 팔았지. 근데 뭐 2달인가 3달? 어쨌든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때 이후로 뉴욕에서는 실제 뉴욕주의 면허증을 가지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내야 되든가 뭐 보험이 안 되든가 뭐 이런 제약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갑자기 차를 샀는데 갑자기 막 이제 더 이상 몰 수 없다고 하고 면허증을 따려고 하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고 막 뭐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수업은 또 100% 진행하니까 못 따라가겠고, 아마 INTJ 분들이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나름 약간 머리 잘 돌아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원래 대학 다닐 때 내가 항상 혼자 다니는 걸 얘기를 하지만 동아리방에서 그 공부를 같이 모여서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했단 말이야.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혼자 놀고 하면 되는데 왜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밥 먹으러 갔다 왔다가 밤늦게까지 막 같이 공부하고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근데 그게 전제됐던 거는 나는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의 얘기를 거의 120%를 거기서 들으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따로 공부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혼자서 뭔가 이거를 공부를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지. 근데 이게 생각해봐. 미국에 딱 갔더니 영어로 수업을 해. 그럼 이거를 내가 120%를 알아들었던 그 습관이 돼 있는, 공부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인데 거의 뭐 한 5, 60%를 알아듣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집에 와서 이걸 보려고 그러면 심지어 또 교재도 영어야. 그 다음에 나는 이미 공부를 그런 식으로 교수님의 말 이외에 막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게 몸에 안 배어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나 그 대학원 자퇴했거든. 이게 그 박사까지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아니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임팩트 있었던 기억이 뭐냐면 그때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었어. 데이터 마이닝, 그때 데이터 중요성이 한참 강조되고 있을 때여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받았는데 각자 이제 개인 리서치를 해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발표 수업하는 거. 와, 진짜 긴장이 얼마나 됐겠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 수업을 해야 되니까 긴장이 진짜 됐지. 그래도 그럭저럭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교수가 할머니 교수였거든. 근데 와, 지금도 약간 꿈에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트라우마까지도 아니고 어쨌든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내가 뭐라 발표를 했지. 뭐 DB에 대해서 뭐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 뭐 어트리뷰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용어 하나가 되게 좀 이상했나 봐. 어트리뷰트랑 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떤 디테일한 개념을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채로 뭘 얘기했나 봐. 그래서 그냥 나는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이 할머니가 그게 뭐 어트리뷰트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 네 얘기 뭔지 뭐 대충 알겠고 이러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래 또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지적하면서 그게 어트리뷰트가 아니다 뭐 그 순간 완전 멘붕이 진짜 온 거지. 그래서 진짜 멘붕이 온 상태에서 그 수업이 어떻게 마쳤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는 내가 영어 하다가 수업 시간에 멘붕 온 이 얘기가 원래 오늘의 주제였거든. 근데 갑자기 왜 내가 토플 치고 한 이 얘기가 전체 분량의 95를 차지하고 마지막 그 수업 시간에 그 당황스러웠던 얘기가 5%를 차지하는지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다. 영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유학 생활의 썰을 원래 되게 풀려고 했던 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내가 당했었고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했고, 그 다음에 커다란 실패 없이 살아왔던 내 삶에서 이 유학 생활의 이 실패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었지. 뭔가 자기 독백이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채널은 없애지 않을 거야. 이 채널을 나중에 우리 딸들이 자라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나는 약간 어카이빙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진솔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